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오늘 전국 코코는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덕양구 한번 가보죠. 네. 덕양구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자, 위치 지도상으로 지금 보면 고양시 덕양구잖아요. 네. 크게 세 개 구가 있는 건 알아요? 일산 서구, 그 다음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구. 그럼 서쪽 동쪽인데 그 오른쪽은 원래는 동동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덕양구라고 이름 지었고요. 보시면 덕양구가 제일 면적이 넓어요. 그 다음에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이렇게 돼 있다.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런 생각 안 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덕양구에 뭔가 더 많이 생길 여지가 사실은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또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덕양구에 대한 입지 잠깐만 보죠. 일단 동서남북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요. 누가 덕양구에 살려고 할까 했을 네. 때 바로 접점에 서울 은평구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포구도 접점에 있다. 요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가면 강서구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딱 거기까지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뭐 파주까지 가는 부분들은 파주로 가기보다는 당연히 덕양구를 먼저 선호하겠죠. 이렇게 동서남북 한번 체크해 봤고요. 덕양구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고양시에서 대장 입지랑 한 번은 비교해 보는 건 필요해요. 지금 고양시에서 대장 입지는 누구냐면 사실 덕양구가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지리상으로 봤을 땐 덕양구여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구하고 동구는 예전에 일기 신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계획적으로 과거에 좀 더 쾌적하게 만든 면이 있죠. 네. 덕양구는 그냥 휑하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도시개발, 택지개발 이런 식으로 그냥 채워나간 거예요. 도시 약간 느낌이 환경이 약간 다르겠죠. 그 특징을 약간 이해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일기 신도시랑 덕양구 싸우면 사실 덕양구가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에 지었고 덕양구에도 나름 신도시들이 막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얘가 다시 재탄생하는 또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일기 신도시가 재탄생하게 되면 또 걔를 이기기가 쉽지 않죠. 네. 그게 사실은 킨텍스예요. 지금 덕양구 편이긴 하지만 이제 요거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면 킨텍스가 이제 왜 조금 특별하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구에서 이제 여기 일산역하고 주염역 사이, 그 다음에 여기 마두동, 뭐 백마역하고 여기 또 사이, 이제 이런 곳들이 다 학군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기에 쾌적한데 중요한 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가 들어오냐면 앞으로 일자리와 GTX 핵심 교통이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이제 마트와 백화점, 상권과 함께 고층 건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오는데 일자리까지 밑에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걸 이기긴 쉽지 않죠. 다른 곳들은 다 베드타운인데 여긴 자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가장 지금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미래 가치를 가장 높게 보는 곳 중에 하나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덕양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덕양구에 대해서 좀 쉽게 머릿속에 넣어줘 볼까요? 네. 조각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제가 슬라이스를 좀 내줄게요. 덕양구에서 빈 땅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보시면 산지도 많고. 자, 일단 가장 가까운 곳부터 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접점이 어디 있었죠? 은평구, 그리고 하나 더가 마포구. 네. 자, 덕양구를 보면 생김새가 지금 3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이 두 개의 노선을 따라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그 노선을 보고 이 도시 개발을 진행한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확장이 은평구의 확장, 마포구의 확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은평구의 확장은 누구냐? 삼성과 지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포의 확장은 누구냐? 마포구에서 지금 상암에서 확장된 게 여기 덕은동, 뭐 덕은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재미난 게 여기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아파트 이름이 뭐 붙어 있어요? DMC가 붙어 있네요. 네. DMC가 뭔지 알아요?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디지털 미디어. 천재네요.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약자거든요. 네. 근데 그 명칭은 누가 가져가는 이름이냐면 상암 거예요. 상암 거. 왜 얘네들이 과연 덕은지구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분명히 덕은지구인데 네. 덕은
뭐 디에트로 하면 되잖아요. 덕은 한강자에 하면 되는데 같이 묻어가려고. 그렇죠. DMC 마포 상암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지금 요 위쪽에 보면 다 DMC거든요. 여기도 네. 하고 이게 확장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확장되는 게 향동지구예요. 여기도 다 DMC 붙여놨죠. 여긴 좀 먼데도 DMC를 또 붙었네요. 그래도 조금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상암이랑. 네. 네, 그래서 다 DMC 붙였다.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상암에 있는 분들이 저쪽도 다 선택하고 있어요. 신축인데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네. 전세도 여기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두 개의 지역을.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배웠죠. 네. 지축, 삼송, 한덩어리. 그 다음에 향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덕은 또 한 덩어리. 뭐 굳이 따지면 두 개 덩어리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 입지로 들어가는 거죠. 안쪽 입지로 들어가면 어디가 이제 핵심이냐면 예쁘게 지어놓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예쁘게 지어놨어요. 화정역 인근에. 그래서 여기 화정동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름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쾌적해요. 쾌적하고 또 여기는 주임상업지구가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도 뭐 롯데마트, 이마트에 보시면 두 개 용호 상박으로 빡빡 들어가 있죠. 잘 지어놨잖아요. 네. 설계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당연히 경의중앙선을 따라 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좀 아쉽죠. 왜냐면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센터에 없잖아요. 그 한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심이 조금 여기 정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기존 구도심에다가 도시개발로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뭔가 조각을 그냥 조금 맞춰놨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 쾌적성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화정하고 행신 이쪽 동네가 있다. 이런 구도심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뭐 원당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삼성하고 지축이 있었는데 이 삼성에서 조금 더 삐져나온 게 여기 원흥지구예요.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슈가 뭐가 있냐면 개발을 누르면 이 녀석이 있죠. 이게 뭘까요? 창릉 신도시가 여기 들어온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네. 덕양구는 빈 땅이 많다. 앞으로 뭔가 들어올 여지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를 저기다가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의 핵심이 이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데 3호선과 경의중앙에서 GTX가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 서느냐? 은평구의 신내. 이건 이제 덕양구가 아니죠. 네. 그 다음 바로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창신도시에 여기 생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대곡역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거주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먼 미래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권이 생기려면 이건 좀 많이 남았다. 그럼 그 다음 수혜지는 어디냐? 쫙 가서 킨텍스역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역세권이 되는 곳은 굉장히 또 선호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죠. 네. 그럼 원흥지구도 이제 GTX랑 가까우니까 네. 사람들이 또 많이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안 가까워요. 가까워 보이지만 안 가까워요, 사실은. 왜냐면 걸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걸어서 가기는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 원흥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여기 위치 정확하게 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막 15분 딱 커트라인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멀다는 소리잖아요. 버스를 그래서- 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직접적인 수혜를 원흥에서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 특징들 조금 이해하면 덕양구가 대충 이제 누구의 배후 도시로 도시가 확장되었는지 어떤 분들이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직장이 종로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축, 3호선을 따라서 가는 삼성 지축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근데 막 직장이 마포구 쪽이다 하면 당연히 아까 향동이랑 저기 덕은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게 아니라 좀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간다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원흥으로 화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도시가 형성돼 있다. 나중에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될까? 어느 지역이 가장 선호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죠.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네. 용인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저곳 막 짓는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수지구보다는 약간 기흥구 같은 느낌일 수 있죠. 네. 앵구님, 그럼 여기에도 그 저번에 수지구 할 때는 네. 이제 용인에서 수지구가 또 학군이 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덕양구에서는 학군이 좋은 데가 있나요? 사실 학구는 일기 신도시가 좋죠. 어, 일기 신도시가. 그래서 이쪽에 오마 학군, 그 다음에 여기 또 백마마을 쪽의 학군,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학원도 그쪽에 많고 사실은 학원과도 잘 형성돼 있고. 근데 이제 학군이 잘 되려면 이제 대형 학원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덕양구에서 지금 우리가 슬라이스를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럼 그 각각의 이 생활 권역에서 학원가를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장 많은 학원가를 갖고 있는 게 화정동이에요. 이거를 딱 보면 그냥 내가 학원 원장이다. 학원을 어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있으면 간단해요. 자, 왼쪽이 네. 아파트가 많아요? 오른쪽이 많아요? 왼쪽이 많아요. 그럼 왼쪽에 약간 쏠려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위쪽이 아파트가 많아요? 아래쪽이 많아요? 아래쪽이 많아요. 그러면 약간 아래쪽 쏠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렇게 학원가가 듬성듬성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중상업지구죠. 네. 중상업지구이기 때문에 특정 건물에 쏠려가지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몇 개, 이쪽 건물, 뭐 이쪽 건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왜냐 아파트에서 바로 길 건너서 바로 보이는 학원이 무조건 가장 수요가 많으니까. 학원 네. 선생님들도 다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생각이 있으면 고려하겠죠. 네. 근데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아파트 나오자마자 정문 나와서 학원인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뒷건물에 들어가기는 애매하겠죠.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신도시의 학원을 원하니까. 네. 제주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아직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있는 이쪽에 여기가 이제 아직 그게 2종이 아니라 1종 지구라 가지고 학원 들어가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좀 들어가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쪽에 여기 좀 들어올 가능성은 약간 있는데 대신에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이미 다 형성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세 개의 학교 사이사이에 보면 여기 애매한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여기가 제2종일 거예요. 1종 주택,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학원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 학교 사이에, 여기도 조금 들어가 있고. 건물들 보면 딱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뷰 하나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 정도 느낌인 거죠. 아, 요 정도 느낌. 엄청난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학원이 조금 있구나 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좀 올라가면 이제 이쪽 이제 또 신원동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상업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상업지 학원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는 다 위에 있거든요. 여기에 초중고 다 여기 있는데 학원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야 될까? 위쪽에. 아파트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기는 먹자, 술집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한 수준이에요. 네. 실제 딱 로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세상의 이치라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부동산의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아까 향동하고 여기 덕은이 있죠. 네. 덕은은 아직 학원에 들어올 차례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지산들이 업무지구는 지산이 들어오거든요. 지산이 들어오면 23층, 24층까지 올라와요. 그 여기 올라와 버리면 여기가 한강뷰가 장점이었는데 이게 다 가려질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그렇게 안 높거든요. 24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앞에 다 지산이 들어와요. 여기 전부 다. 그래가지고 지금 뷰가 다 사라질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학원 여기 좀 아쉬워요. 아쉽고 오히려 여기보다는 향동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향동이. 그래서 이것도 보면 초등학교 학교 가까우면서 거기에 이제 딱 지을 수 있는 그 건물들이 있는지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 모양새만 딱 보면 학원 들어오면 적당하겠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쏠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상가주택, 빌라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원가 들어가기는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런 몇 개 좀 썰려 있다. 이런 것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학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네, 그렇지만 서울로 빨리 진입할 수 있고, 또 교통 가깝고, 또 일자리 가깝고, 그 다음에 신도시 느낌 있고, 새 아파트고, 브랜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더 선호하는 면이 있죠. 아무리 학군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화정동, 행신동에 이제 학원이 제일 많고 지축에는 생기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있다.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우님,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덕양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좀 알아봤는데 네. 이렇게 다 듣고 보니까 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디가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지 네.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알려줄게요. 네. 어디를 제일 선호하느냐? 사실은 선호보다 어떤 사람이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직장이 마포구인데 덕운으로 여기 지축지구 갈 이유가 없죠. 네. 맞잖아요. 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종로구인데 여기로 갈 이유가 없어요. 덕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서울하고 가까울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될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랭크 3개를 좀 뽑으라고 하면 덕은지구, 향동지구, 지축, 삼성. 이게 지금 탑3예요. 네. 탑3인데 누가 더 좋냐? 일단 지금 지축하고 삼성만 먼저 이제 나눠보면 삼성 살래, 덕은 살래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축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축하고 삼성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하면 누가 더 비싸냐고 보면 지축이 조금 더 비싸요. 왜 그러냐면 더 늦게 지었고 더 새 아파트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근접성이 삼성은 사실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학교하고도 딱 붙어 있고 또 서울하고 가깝고 모든 면에서 그냥 무조건 우위에 있어요. 다만 그 택지 도시의 크기가 조금 작은 거가 있긴 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조각 나 있거든요. 아래쪽과 위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작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선호된다. 네. 근데 이제 삼성에는 스타필드 있으니까 네. 여기 스타필드 쪽은 지축보다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죠. 스타필드는 보통 차 타고도 얼마든지 여기 뭐 5분, 10분이면 다 가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축이 결국은 이 2개 중에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덕운이랑 싸우면 어떻게 되냐 향동이랑 이거를 구분하면 되죠. 덕운은 장점이 서울하고 너무 가깝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전기 자전거 타면 뭐 그냥 몇 분만에 갈 것 같아요. 교통이 불편하지만 네. 단점은 교통이 불편한 거거든요. 대신에 서울 근접성이 너무 좋고 한강하고도 가깝고 한강뷰도 조금 나오고 네. 이제 그게 강력한 장점이죠. 그리고 대단지에다가 또 브랜드도 다 괜찮고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지축이랑 둘이 싸우면 지금 여기 덕운이 약간 이겨요. 그만큼 서울 근접성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향동은 어떻게 보면 지축보다는 조금 아래다. 요렇게.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덕은이랑 지축이랑 거의 삐등삐등해요. 압도적으로 누가 이기고 있다 이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2개가 원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동, 그 다음에 뭐 원흥, 구도심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구도심이 살기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그게 큰 단점이죠.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창릉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네. 거기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창릉이 생기면 창릉의 서울 근접성을 봐야 되겠죠. 네. 서울 근접성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교통이거든요. 이게 지금 GTX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타면 내가 원하는 곳 다 가잖아요. 뭐 서울역 근접한 곳도 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삼성역까지 바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강북권 일자리, 강남권 일자리 제일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저는 대장이 된다고 봐요. 덕양구에서요. 네. 덕양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그리고 이곳은 GTX 이제 교통이 있으니까 교통 면에서도 우위가 있고요. 도시의 크기도 우위가 있고 가장 제일 늦게 만들잖아요. 연식 상품성상에서도 우위가 있고 뭐랑 경쟁을 해도 여기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영구님, 그럼 여기랑 네. 일산 킨텍스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경쟁해볼 만 하죠. 경쟁해볼 만 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가 이제 자체 일자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지긴 해요. 근데 여기는 자체 일자리보다는
여기 보면 중심상업지구 앞에 너무 커요. 이거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기는 하고요. 아, 되게 오랫동안 비워놓고 아파트 다 들어오고 나중에 짓겠구나 그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킨텍스는 완전 다르죠. 킨텍스는 거기 안에 백화점, 마트 지금 여러 개 들어와 있고 일자리 같이 들어와 있고 어우러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 설계 측면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한 코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두 코스이긴 한데 네.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는 킨텍스가 이긴다고 보죠. 음, 일자리가 있고 없고 차이는 크니까. 네. 네, 그렇지만 덕양구 내에서는 저 친구가 1등 할 수 있겠다. 음,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친구들은 계속 조금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 입지에 대해서, 덕양구 입지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다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네. 머릿속에 이제 좀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 은평구의 확장 지축 삼성, 마포의 상암의 확장 덕은, 그 다음에 미래 나중에 창릉 들어올 거고, 이건 너무 먼 미래니까 살짝 키핑해 놓고 나머지 구도심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형님 이제 저희 입지 알아봤으니까 네. 가격 알아봐야죠. 가볼까요?